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화산 폭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 내부 조사 방법과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하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화산 폭발 현장에 나와 있는 걸까요? 지금 화산 밖으로 막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지표 안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마그마가 어떻게 식어서 어떤 암석이 되는지, 그리고 식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의 단원 제목은 화성암입니다. 오늘도 기운 내서 즐겁게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모두 교과서 22쪽을 폈죠? 오늘 단원명은 화성암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화성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화성암의 생성 과정과 그리고 화성암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의 분류에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알갱이에 따라서 그리고 색에 따라서 그리고 생성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보기 전에 교과서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볼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해치성이, 오른쪽에는 돌 하르방이 너랑 있습니다. 나는 이 달라. 뭐가 다를까요? 너랑 나는 이 같아. 그리고 뭐가 같을까요? 해치상과 돌 하르방의 암석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해치상과 도라르방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관찰하면 알갱이의 크기도 달라요. 이렇게 차이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데 해치상과 돌하르방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이것은 오늘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해치상과 돌하르방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암석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해치상과 돌하르방 말고 우리 주변에는 암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암석마다 무늬, 모양, 색깔, 구성, 알갱이의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만들어진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의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는 제목을 붙여서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암석을 먼저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암석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점이 있죠? 네, 차이점만 있는지 공통점도 있는지 이 생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암석을 생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과서에 세 가지로 분류했죠? 먼저 생성 원인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것은 화성암입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화성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은
노트나 교과서 옆에 따로 필기를 해두면 좋아요. 앞으로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이 내용을 계속 확인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암석. 이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화성암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위에서 암석을 생성 원인에 따라 분류해 봤더니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암석이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화성암의 정의를 다시 여러분 노트나 교과서 옆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성암이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용어의 정의는 너무 중요해요. 이 화성암의 정의도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화성암은? 자, 화성암의 정의에서 마그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그마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만 마그마와 용암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화상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화산 내부, 즉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마그마라고 해요. 마그마는 그러니까 지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마그마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고온의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말해요. 여기서 지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지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용암이랑 구분을 짓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깊은 곳. 자, 그리고 마그마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 밖으로 나온 이 상태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즉, 용암은 마그마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표 밖으로 빠져나온 것. 근데 지표 밖으로 빠져나오면요, 이 마그마 상태일 때 녹아있던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용암의 정의를 정리하자면 용암은 마그마가 화산 활동으로 지표로 나와 기체가 빠져나간 것. 이 액체를 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마랑 용암이랑 구분이 되죠? 자, 다시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 녹아있는 액체, 암석이 녹아있는 액체, 용암은 지표로 나와서 기체가 빠져나간 것으로 구분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화성암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쇠가 용광로에서 가열되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되는 것처럼 밑에서 4번째 줄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용광로에서 녹는 영상을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에 저 회색으로 표현한 원료 물질을 넣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주황색의 쇳물이 흘러나옵니다. 즉, 고체 상태의 물질이 가열돼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액체 상태가 식으면 다시 고체 상태의 쇠가 되겠죠. 이처럼 단단한 암석, 고체 상태의 암석도 지하 깊은 곳에서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마그마 상태로 존재해요. 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거나 지표로 흘러나와 식으면 단단한 암석이 되는데 걔를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성암이 식을 때는 생성 위치에 따라 식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생성 위치에 따라서 식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을 만듭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화산을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화산을 그렸으면 안에 마그마를 그려야겠고 용암도 그리는 중입니다.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을 때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을까요? 네, 당연히 천천히 식겠죠? 지하 깊은 곳은 바깥보다 높은 열과 압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천천히 식습니다. 반면에 지표 근처 용암이 되어서 나오면 얘는 상대적으로 빨리 식게 됩니다. 지구 내부보다 온도가 낮아서겠죠? 자, 이 천천히 식고 빨리 식는 게 암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 22쪽 밑에 해보기 실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실험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이번 시간에는 스테아르산 냉각 실험을 통해 화성암의 결정 크기가 다른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테아르산이라는 물질을 물 중탕에서 녹인 다음에 더운 물과 얼음물 위에서 식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는 실험을 봤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요 첫 번째 사진이 더운 물 위에서 식힌 스테아르산입니다. 결정의 크기가 큰 편이에요. 반면에 이 사진은 얼음물 위에서 식힌 사진인데요. 결정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여러분, 차이를 잘 봤나요? 그 차이를 교과서에 한번 적어볼까요?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가 더 큰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적어봅시다. 더운 물에서 식힌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가 어땠어요? 네, 더 컸어요. 결정의 크기가 얼음물에서 식힌 결정의 크기보다 더 컸다, 더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더운 물에서 식힌 스테아르산의 결정이 왜 더 컸을까요? 더운 물에서 식힌다면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식을 수가 없겠죠. 이 천천히 식는 경우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천히 식는 경우에는 알갱이, 결정이 커질 시간이 충분해요. 결정이 커질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결정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얼음물에서 식히면 빨리 식기 때문에 결정이 커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정이 작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더운 물에서 식힌 게 천천히 식고 결정이 커질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결정이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이제 아까 그림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화산이 지표 근처나 지표 밖에서 식으면 빨리 식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험 결과에 비춰보면 알갱이가 어떨까요? 네, 작겠죠? 알갱이가 커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지구 내부, 지표 내부에서 식으면 천천히 식고 알갱이가 커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알갱이가 클 것입니다. 알갱이가 작은 이유와 큰 이유도 정리해 놓을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천천히 식고 알갱이가 커질 시간이 충분해서 알갱이가 크다. 지표 근처에서 식으면 빨리 식고 알갱이가 커질 시간이 부족해서 알갱이가. 자, 그러면 방금 정리한 결과를 해보기 두 번째 질문의 답에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마그마가 냉각되어 화성암이 생성될 때 냉각 속도에 따라서 알갱이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설명해보자가 질문이었는데, 정리해서 답을 쓰면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면, 천천히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크다, 크고 빨리 냉각되면, 빨리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어때요? 네, 작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화성암을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해 봤는데 이제 얘네의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먼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는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할 것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암을 생성 위치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교과서 23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성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도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마그마가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으면 알갱이가 작은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알갱이가 큰 심성암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화산암에는 현모암, 유문암 등이 있고 심성암에는 반려암, 화강암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현모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얘는 처음 나왔죠. 다시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대답할 수 있죠? 화산 내부, 지하 깊은 곳에서는 화성암 중에 심성암이 생성되고, 지표 부근, 지표 밖에서는 화성암 중에 화산암이 생성됐죠. 심성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천천히 식으니까 크다.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화산암은 빨리 식으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작았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과서 본문에서 예시도 나와 있었는데요. 화산암의 예시에는 현모암과 유문암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심성암의 예는 반려암과, 자, 이 예시들에 나와 있는 암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23쪽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현무암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 밝은 색입니다. 이 둘은 모두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이 작은, 알갱이가 작은 화산암이죠. 그리고 반려암 어두운 색, 화강암은 밝은 색이네요. 이 둘은 지하 깊은 곳에서 결정이 생긴 심성암입니다. 결정의 크기가 큰 암석들이죠. 자,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같은 위치에서 생성됐더라도 암석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 위치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뿐만 아니라 알갱이와 색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화강암의 분류. 이 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노트나 교과서 옆에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처음에 생성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죠. 화산암은 생성 위치가 어떻게 됐었나요?
지표나 지표 부근.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서 필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위치에 따른 냉각 속도는 어떻게 됐었나요?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화산암이 생성될 때는 냉각 속도가 빨랐어요. 빠르게 냉각된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이 생성될 때는 냉각 속도가 느렸어요. 천천히 냉각된다. 그러면 이 냉각 속도에 따라서 또 결정의 크기가 달라졌었죠? 빠르게 냉각되는 화산암의 경우에는 결정의 크기가 커질 시간이 부족해서 결정의 크기가 작았어요. 반면에 심성암은 커질 시간이 충분해서 결정 크기가 컸습니다. 또 암석의 예에는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예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같이 외우세요. 심성암에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암석들의 색깔이 달랐죠. 화산암의 현무암, 심성암의 반려암은 색깔이 어땠어요? 23쪽 그림이랑 같이 확인해 보세요. 어두웠어요. 화산암의 유문암, 심성암의 화강암은 밝았어요. 여러분 요 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되는 화성암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그 특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화성암의 색은 구성 알갱이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무암이나 반려암은 어두운 색을 띄었었죠.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는 어두운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문암이나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는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밝았죠. 정리가 되나요? 표랑 자, 그러면 23쪽 그림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기억이 잘 되겠죠? 이 그림에 우리 제목을 붙여줘요. 제목을 화성암의 분류라고 합시다. 이 그림의 제목을 화성암의 분류라고 할 거예요. 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고 결정이 큰 암석, 그리고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형성되고 결정이 작은 암석. 심성암에는 어두운 반려암과 밝은 화강암, 화산암에는 어두운 현무암과 밝은 유문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되는 암석이라고 했는데 심성암을 지표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해치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은 심성암이죠? 근데 어떻게 지표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은 심성암을 지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가 결론일 거고 해치상도 만들었으니까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지만 그 심성암이 생성된 지역이 솟아나거나 과학적으로는 융기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솟아나거나 심성암 위에 쌓여있던 암석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나 침식되면 즉 심성암을 지표에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한 이유로 심성암을 지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볼게요. 1번,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2번,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더 어두운 색을 띠는 까닭은 교과서의 본문에 나와 있었죠? 어두운 색 광물, 즉 알갱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물이란 용어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지금은 알갱이로 기억을 해도 좋아요.
자, 위에 교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리해 놓은 거가 이번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줄 이렇게 화성암의 구성 알갱이의 종류와 비율이 다른 것을 암석마다 색이 다른 이유라고 적어두세요. 암석마다 색이 다른 이유는 구성하는 알갱이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서이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 3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현무암의 표면에 구멍이 있는 이유. 왜 구멍이 있을까요? 현무암에는? 현무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급하게 식어서 생성되는 암석이죠. 화산암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간 흔적이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현무암에 구멍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현무암에 다 구멍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현무암도 구멍이 적은 현무암도 있고 많은 현무암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것은 아니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3번까지 정리를 했고 오늘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 오늘 새 마이크를 썼는데 성능이 좋은지 아니면 더 찌직거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수업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22쪽부터 쭉 한번 보세요. (22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암석을 생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이게 처음 나온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화성암의 정의,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리고 화성암이 생성 위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생성 위치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화산암과 심성암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예시는 뭐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스스로 확인하기 세 문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다 중요